지금 비트겟을 쓰고 계신다면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앱이 열리지 않거나 로그인해서 멈추는 순간 내 자산이 화면 밖으로 갇힌 느낌이 확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한국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처럼 신고가 안 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습니다. 새로 받는 것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막히면서 앱이 점점 낡아지는 상태가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함께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접속이 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길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결정을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비트겟에 남아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최소한 내 손에 쥘 수 있는 형태로 빼두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들이 표적이 되었고 비트겟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신고가 없으면 한국 기준으로는 미신고 사업자 취급을 받기 쉬워지고 제재 흐름이 붙습니다. 구글 쪽 움직임도 큽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맞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와 업데이트가 함께 막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얹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거래소 쪽에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국이 더 강한 조치로 밀어붙이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트겟 앱이 깔려있는 분들은 당분간은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된다가 계속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업데이트가 막히면 기능과 보안, 접속 안정성이 점점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작은 오류도 고치기 어렵고 앱이 최신 환경을 못 따라가면서 접속 문제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문 손잡이가 헐거워진 집 문처럼 언젠가 한 번에 턱 하고 잠겨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치명적인 장면은 앱을 삭제했을 때입니다. 삭제하고 다시 받으려는 순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앱 하나 지운 대가로 들어갈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화면이 막히더라도 내 지갑으로 빼둔 자산은 내 통제 안에 남습니다. 상황이 더 거칠어지기 전에 손에 쥐는 선택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시작부터 길이 막히면 진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우회 접속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VPN을 켜서 돌아 들어가는 방식 같은 겁니다. 다만 이건 편법에 가까운 움직임이라 보안 문제와 법적 문제를 함께 떠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버티기보다 정리가 빠른 국면입니다. 앱이 막힌 뒤에 허둥대면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통로가 넓을 때 옮겨야 짐도 덜 흔들리고 마음도 덜 타들어갑니다. 국내 거래소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나옵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고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강하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선물 거래를 염두에 두신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레버리지가 막히는 순간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거래 비용이 쌓이면 체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이번 사태 때문에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입과 사용 흐름이 안정적인 곳 5군데를 묶어서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급하게 옮길 때는 비교표가 체감 속도를 올려줍니다. 이 5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묶이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맞춰야 손해를 줄입니다. 5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 몰릴 때는 소문만 믿고 뛰면 시간이 새기 쉽습니다. 고정 댓글의 핵심만 모아놨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자기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결국 실력은 언제 들어가느냐에서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숨을 한번 크게 쉬면 가격이 계단 몇 칸을 한꺼번에 오르내릴 정도로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진입 타이밍이 전부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가는 위치가 나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롱과 숏을 아무 때나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딱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 쪽에 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자세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위로 갈수록 수익이 붙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 쪽에 서는 겁니다. 내려갈 때 이익이 붙는 포지션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처음엔 낯설어 하지만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선물의 특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제 롱이 유리한가, 그리고 언제 숏이 유리한가를 차트와 신호로 판단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들어가면 출발부터 삐끗하고 신호로 들어가면 흔들려도 기준이 남습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시장이 위로 힘을 주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눌림이 나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자주 보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캔들 하나가 꺾이면 겁부터 나는데 상승 추세에서는 작은 흔들림이 오히려 정상적인 숨 고르기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말합니다. 이 장면은 중장기 흐름이 위쪽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더 붙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 힘이 들어오는 상승이라서 롱 진입 근거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차트를 흔드는 손입니다. 규제 완화 같은 긍정적 흐름,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소식은 심리를 한 번에 들어 올립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는 시점엔 롱 쪽 기대가 커지기 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가 따로 놀면 혼란이 커집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수록 진입 판단이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만 보고 뛰면 흔들림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일 때는 숏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장면은 시장이 아래로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초보자분들은 바닥 같다는 느낌으로 잡기 쉬운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반등이 잠깐의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도 대표적인 하락 신호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시장의 평균 가격 흐름이 아래로 정렬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숏 근거로 쓰입니다. 거래량의 표정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듯한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오르는 캔들이 보여도 안쪽 에너지가 비어 있으면 다시 아래로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재료는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런 소식이 겹치는 구간은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 데드크로스, 거래량 흐름, 부정적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모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신호가 뒤섞이면 포지션보다 관망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함께 쓰면 눈이 더 또렷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시장의 과열과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면서 숏을 고민할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보는 데 도움을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가격이 흔들리는 폭을 보여줍니다. 지표는 미래를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체온계를 하나 더 들고 있는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가 확인될 때 유리해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가 강할 때 근거가 생깁니다. 차트, 거래량, 뉴스, 보조 지표를 같이 놓고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겟 차단 흐름 때문에 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비교해둔 5거래소 정보를 고정 댓글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추가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이동할 때 생기는 작은 실수 하나가 시간을 크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 정리된 순서대로 차분히 따라가시면 훨씬.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코인 선물 단타 내용을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